그녀의 호흡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어깨의 단단한 근육을 눌러내며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가자 그녀의 등 위로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은 채 흘러나온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빛을 받은 살결은 은은하게 반짝였고 손끝이 지나가는 자리에 따라 부드럽게 파문이 일듯 움직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녀의 호흡이 조금 더 길고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허리선은 유려하고도 매끈하여 마치 조각처럼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고 오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제 손끝은 자꾸만 흔들리는 심장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아침은 늘 똑같이 시작됩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치솟고 편의점 토스트를 대충 데워 한 입 베어 물며 하루를 열지요. 남들은 기러기 아빠라면 외로워도 해외 나가 아이들 공부시키는 뿌듯함 있지 않냐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혼자 서울에 남아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저는 47살 김도연입니다. 제 직업은 마사지사이고 벌써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사지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에겐 생업이자 자부심입니다. 어깨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허리가 뻐근한 사람들을 편하게 돌려보낼 때 그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를 지탱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아내가 생활을 챙기고 있지요. 몇 년째 떨어져 지내다 보니 통화로만 안부를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얼굴 보며 밥을 먹거나 주말에 장을 보러 가는 일은 이미 아득한 기억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혼자 남아 샵을 운영하는 생활은 규칙적이면서도 단조롭습니다. 낮에는 직장인들이 들르고 저녁에는 술자리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번화한 거리 바로 뒤편 골목이라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거리를 두면서도 손님을 끌어들이기엔 나쁘지 않은 위치이지요. 하지만 영업이 끝나고 불을 끄고 나면 고요 속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참 공허합니다. 그런 하루들 중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저녁 장을 보러 근처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저 앞에 낯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가는 얼굴인 줄 알았는데 2번, 3번 다시 보게 되더군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얇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그리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네이비 스커트. 화려하진 않은데 이상하게 눈에 띄는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잡지에서 본 듯한 꾸밈 없는 고급스러움 같은 게 있었지요. 옆에 놓인 장바구니에는 혼자 사는 듯 간단한 채소 몇 가지와 우유, 작은 빵이 전부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어질어질했습니다. 혹시 윤서영? 아내의 절친 서영이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건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전에도 연애 시절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지요. 대학가 앞 카페에서 아내와 셋이 차를 마신 적도 있었고 신촌 술집에서 우연히 어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수다스럽고 활달한 분위기였습니다. 웃을 때 치아가 반짝 드러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결혼식 때는 더 선명합니다. 제 아내 옆에서 들러리를 서주던 모습. 흰 원피스에 가까운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미소와 눈빛이 어찌나 환했는지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들은 바로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결혼식에 혼자 비행기 타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직장 사정과 비용 문제 때문에 결국 따라가지 못했지요. 돌아온 아내가 서영이 잘 살겠더라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한 친구가 좋은 곳으로 갔다니 다행이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바로 그 서영이라면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사람의 얼굴은 미묘하게 변하니까요. 예전보다 살짝 마른 듯했지만 눈매와 인매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 같았습니다. 인사를 할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만약 서영이 아니라면, 혹은 맞더라도 그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남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그저 계산대 뒤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더니 잠시 머리를 쓸어 올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묘하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 아내의 절친, 과거 제 앞에서 웃어주던 그 여자의 기운이 묻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가민가한 채로 그저 눈으로만 뒤를 따라가며 마트 문이 닫히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괜히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윤서영이라면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남편과 함께 잘 지낸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내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또 이상한 오해를 불러올까 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날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약 손님은 7시부터였고 저는 잠시 샵 의자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방울소리와 함께 발자국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못 알아본 듯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요즘은 손님들과 가까이 대면하니 습관처럼 늘 마스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번에 알아봤지만 괜히 아는 척했다가 그녀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싶어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처럼 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차림새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몸에 붙는 검은색 레깅스에 회색 스포츠 브라, 그 위에 얇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듯 하면서도 운동을 막 마치고 온 듯한 차림.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는데 잔머리가 이마와 볼에 조금 흘러내려 있었고 땀 냄새와 샴푸 향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 속 그때 그 여자의 웃음과 겹쳐지며 묘한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왔는데 예약을 해야 하나요? 서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음색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가능하세요. 처음 오신 거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스포츠 마사지라고 돼 있던데. 어떤 건가요? 네, 주로 근육 피로 회복이나 뭉친 부분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운동 후 회복에도 좋고요. 종류는 크게 2가지 있어요. 타이랑 아로마. 타이는 스트레칭 위주고 아로마는 오일을 사용해서 근육과 피부 이완에 집중하는 거죠.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럼 타이로 할게요. 처음이라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내 가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네. 이쪽 방에서 갈아입으시고 준비되시면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스크 안쪽으로 들썩이는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신 차려라, 도연아. 그냥 손님이다. 절대 티 내지 마라.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커튼을 열고 들어가니 그녀가 조용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었지만 레깅스로 드러난 다리 라인과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가 선명했습니다. 한순간 눈길이 머물렀다가 저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전문적인 태도를 가장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해주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요. 20년 넘게 했습니다. 짧게 대답하며 손끝을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첫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체온,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근육의 감촉, 그 위로 땀에 섞인 은은한 향기가 올랐습니다.
샴푸 향 같기도, 비누 향 같기도 했는데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힘드신 데 있으세요? 어깨 쪽이 많이 뭉치셨네요. 네. 요즘 좀 목이랑 어깨가 자꾸 결리더라고요.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제 안에서는 설레는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예전 결혼식장에서 보았을 때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깨에서 허리, 허벅지로 천천히 압을 옮겼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는데도 오늘은 온 신경이 손끝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조금씩 깊어질 때마다 방 안 공기는 더 묘하게 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압이 너무 세진 않나요? 아니요, 좋아요. 생각보다 손이 따뜻하네요.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던진 한마디에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마스크 안쪽에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고 괜히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의 모든 기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 가슴 위로 흘러내린 얇은 가디건, 자락, 운동으로 단단해진 다리와 그 위를 덮은 얇은 천. 모든 것이 눈과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는 손님처럼, 평범한 시술처럼 제 손끝만으로 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마사지를 마쳤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오길 잘했어요. 짧게 웃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가 예전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미소와 겹쳐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예약만 해주시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챙겨 입고 짧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떨렸습니다. 마스크 안쪽으로 번지는 제 열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윤서영.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와의 통화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필리핀의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쳐 들어오는 모습. 여기 요즘 비가 자주 와. 그래도 애들은 잘 지내. 아내는 언제나 아이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저는 그저 그래, 다행이다 같은 짧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통화가 거의 끝날 무렵 입술 끝까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너 친구 서영이 혹시 한국에 들어온 거 알아? 하지만 결국 삼켰습니다. 아내가 괜한 의심을 품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설레는 동요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말할 뻔했네. 혼잣말이 허공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로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낮, 샵이 잠시 한가해진 시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황원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마사지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혹시 예약 가능할까요? 숨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가능합니다. 8시로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히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온다. 그녀가 다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저녁, 샵 문이 열리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차림새였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트레이닝 팬츠에 흰색 슬리브리스 탑, 그 위에 가볍게 걸친 청색 바람막이. 머리는 대충 묶었지만 이마와 목덜미에 흘러내린 잔머리들이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운동을 막 마친 듯한 모습이었고 땀에 젖은 듯 은근히 번지는 향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샴푸와 로션, 그리고 그녀만의 채취가 어우러져 묘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받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엔 타이로 받았잖아요. 오늘은 아로마 해볼까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아로마라니. 타이보다 훨씬 직접적인 접촉이 많고 오일이 피부 위로 흐르며 맨살을 타고 움직이는 시술. 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 안쪽에 준비된 가운으로 갈아입으시고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녀는 준비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손님이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스스로 다잡으려 했지만 손끝에서부터 이미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커튼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눈길이 멈췄습니다. 안 돼. 이건 일이다. 무조건 프로답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제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어깨의 단단한 근육을 눌러내며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가자 그녀의 등 위로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은 채 흘러나온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장님 손길이 참 특이하네요. 부드럽고 그런데 힘도 있어서. 그 말은 짧았지만 제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마스크 속으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고 귀끝까지 열기가 번졌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태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0년 넘게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빛을 받은 살결은 은은하게 반짝였고 손끝이 지나가는 자리에 따라 부드럽게 파문이 일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깨에서 시작해 척추선을 따라 조심스레 압을 주었습니다. 척추 양옆으로 이어진 근육들이 제 손길을 따라 들썩이며 응답하듯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녀의 호흡이 조금 더 길고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제 귀에 닿는 그 숨결의 순간 멈칫하였으나 다시 태연한 표정으로 손바닥을 허리에 올려 곡선을 따라 눌렀습니다. 허리선은 유려하고도 매끈하여 마치 조각처럼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고 오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제 손끝은 자꾸만 흔들리는 심장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압이 너무 세지는 않으세요? 저는 일부러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숨결 사이로 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치료입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그녀의 깊어지는 호흡과 미묘한 반응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억지로 시선을 붙잡으려 했으나 눈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제 얼굴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오간 목소리. 그녀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도연 씨.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손끝은 얼어붙은 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고 호흡은 목구멍에 걸려 막혀버린 듯했습니다.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들통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영 씨.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몸을 반쯤 일으켜 정면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가운 자락이 함께 움직이며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노골적인 노출은 아니었으나 오일이 번진 피부와 함께 드러난 쇄골과 가슴선은 눈길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런데 목소리에서 계속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 도연 씨였군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절친, 결혼식장에서 한 번, 연애 시절에 몇 번 보았던 그 얼굴. 그녀가 제 앞에 지금 이렇게 누워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시죠? 저는 애써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부 옆선에서부터 천천히 눌러내려 갔습니다. 피부 위로 손길이 미끄러질 때마다 그녀의 배가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호흡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낮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숨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신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울림이었고 제 귓가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랜 경험으로 다져온 제 평정심마저 흔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여성 손님들을 상대하며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지만 지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절친이라는 신분, 오랜만에 마주한 반가움, 그리고 눈앞에 드러난 매혹적인 육체, 모든 것이 겹쳐 제 안에 억눌린 본능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가슴 옆선을 스쳐 허리로, 다시 허벅지 안쪽으로 옮겨질 때마다 그녀의 몸은 작은 파동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호흡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순간 제 시선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가운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풍만한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돌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각인되듯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건 아내의 절친이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제 안에서는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사지사로서의 평정심,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본능.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분함 속에 감춰진 갈망, 혹은 두려움 같은 것. 도연 씨. 그녀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호칭을 이제야 꺼내듯. 그 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코끝까지 열기가 차올라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마치 당장이라도 피가 솟구쳐 오를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났을 무렵 방 안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손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은 채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몸이 이렇게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녀는 잠시 가운 자락을 여미더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짧은 호칭 하나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바쁘지 않으세요? 뜻밖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오늘은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냥 오래전 인연인데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신기하고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여자로서의 그녀와 한 남자로서의 제가 마주하고 있다는 감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얘기 나누고 싶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운을 갈아입고 나오면서도 방 안에 남아있던 은은한 오일 향기와 그녀의 체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긴장과 떨림이 고스란히 이어져 있는 듯했습니다. 마사지샵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순간 서영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밤거리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그녀 곁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근처에 작은 카페 알아요. 늦은 시간이라 조용할 거예요. 그녀가 먼저 길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한 차 한 잔일 뿐인데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내리쬐는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커피 향이 잔잔히 번져 있었고 몇몇 테이블만 불빛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구석 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네요. 서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가끔 와봤거든요. 늦은 밤엔 조용해서 좋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꽤 오래 지내셨군요. 그땐 그렇죠. 그런데 많이 변했네요. 가게들도 새로 생기고 낯설기도 해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하자 우리는 잠시 말없이 잔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커피잔의 온기가 전해지자 조금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랑은 잘 지내시죠? 예전엔 늘 붙어 다니던 모습이 기억나서요. 저는 잠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지낸다고 해야겠지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에 있습니다. 국제학교에 보내려고요. 저는 여기 남아서 일하고 있고요. 혼자 지내시는군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실은 가게 일에 매달리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군요. 서영은 제 말을 잠시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가 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사실 오래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엔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잔을 돌리며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죠. 다 정리하고 나니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어쩌면 도망이었는지도 몰라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늦은 귀갓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은 잔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차가운 눈빛 대신 따뜻한 기운을 담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는 얼굴을 다시 보니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내의 절친, 결코 가벼이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와 마주 앉아 같은 온도의 커피를 나누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속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 자주 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사람 냄새 나는 대화가 그리워서요. 저는 한순간 대답을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거짓 없는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안에도 똑같이 자리한 그림자였습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낮았지만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갑던 밤 공기와 달리 카페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단순한 차 한 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빈자리를 잠시나마 채워주는 시작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8시 30분, 오늘의 마지막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샵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 오늘 혹시 늦은 시간 괜찮으세요? 마지막 타임에 예약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귀에 익숙해진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의도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고른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십니까? 네, 곧 갈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미 그 순간부터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찾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다잡으려 애썼지만 시계를 보는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어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은 긴 코트를 걸친 채 들어섰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했지만 코트 아래로 드러난 옷차림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니트와 허리선을 드러내는 슬랙스, 단정하면서도 여성적인 실루엣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작은 샵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네요. 그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끝에는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손님이시니까 편히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히 대답했지만 이미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가운으로 갈아입고 방 안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등을 보이지 않고 정면으로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노란 조명이 그녀의 목선과 쇄골, 그리고 가운 아래 은은하게 드러난 가슴의 곡선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손에 오일을 덜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일이다. 치료다. 감정을 억누르자. 그러나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어깨를 지나자 서영은 아주 가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무심한 듯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저는 태연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의 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오래.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손길은 점점 더 천천히, 더 깊게 움직였습니다. 가슴 옆선을 스치듯 지나 복부를 따라 내려가 허리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배가 미세하게 오르내릴 때마다 저의 호흡 또한 흐트러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며 몸과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절친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여인으로서의 서영이 겹쳐지며 모든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위로 손길이 내려가자 서영의 입술 사이에서 짧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 그 소리는 신음과도 같았고 단순한 호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짙은 울림이었습니다. 귀끝이 달아올랐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풍만한 곡선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코끝이 뜨거워지며 금방이라도 피가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평정심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해둔 듯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용했지만 더 이상 환자와 시술자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참으셔도 돼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사지샵에서의 만남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단순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약을 핑계 삼아 혹은 전화를 걸어 쉬는 날의 일정을 묻곤 했습니다. 내일은 뭐 하세요?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오늘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저는 애써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엔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나서고 말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트의 끝에는
언제나 뜨거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얼굴과 아이들의 웃음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품에서 느끼는 온기는 그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게 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마음은 그녀의 미소와 손길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의 또 다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선을 넘어 깊은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서영은 지쳐 숨을 고르며 침대에 몸을 기댔고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어깨와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천천히 허공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긴 호흡 사이 제 가슴은 묘한 불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필리핀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죄책감이 서서히 몰려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조용히 제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영은 담배를 한번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뿜으며 낮게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당신 아내 필리핀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녀도 누군가 옆에 두고 있답니다. 오래 전부터였다고. 순간 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고 머릿속은 붕 뜨는 듯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담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녀의 손에서 담배를 빼앗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서영의 표정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도록 담담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싫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녀도 외로워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죄어왔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외로움 속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시간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제 뒤에서 조용히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위로였는지 아니면 더 큰 무너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모두 외로운 겁니다. 당신도, 그녀도,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견디지 못해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도 위로받고 싶다는 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그녀도 살려고 한 것뿐일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저와 함께 있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과 공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서영의 말은 자기 합리화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현실을 꿰뚫는 냉정한 진실처럼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제 어깨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주먹 쥐듯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관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밤은 깊어갔지만 제 안의 혼란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서영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필리핀에서
다른 남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지금까지의 통화와 메시지, 가끔씩 느꼈던 미묘한 거리감이 모두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고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내가 거기서 남자를 만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서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낸 뒤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나면 종종 만난다고 하더군요. 집을 같이 쓰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잠깐씩 외로울 때 기대는 사이라고요. 그녀의 설명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 위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곁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살다가 아이들이 잠든 틈에 다른 남자에게 기대고 있다는 상상은 견딜 수 없는 모욕 같았습니다. 그럼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 남자와 평생 함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잠시 기댈 뿐이죠. 당신처럼. 그녀의 말에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기댄다는 말. 저는 20년 동안 일만 해오며 가족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잠시의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왔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서영이 담배를 끄고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뒷모습을 감싸듯 앉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당신도 결국 같은 이유 아닙니까? 서로를 지키기 위해 외로움을 견디다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바로 옆에서 다가오는 서영의 체온은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 저는 당신 아내를 뺏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저는 물러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지금은 마음 편히 저를 받아들이세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제 귀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마세요. 미움으로 갉아먹히지 말고 저한테 쏟아내세요. 저라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혹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자신이 외로움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 방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손길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이성과 분노를 삼켜버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감으며 제 품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서영과의 만남은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로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제 하루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사지샵에서 마주하는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도심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중년 남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늘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의식, 그리고 내 옆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 그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도 저는 결국 서영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서영의 메시지 알림 소리, 새벽에 불쑥 날아오는 사진 한 장, 그리고 마주 앉아 웃으며 나누는 사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제 외로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나랑 같이 드세요. 쉬는 날에는 어디든 같이 가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제 옆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젠 마사지 침대 위의 숨소리와 체온이 아니라 카페의 작은 테이블 위에서 마주한 웃음, 늦은 밤 골목에서 나눈 긴 침묵마저 제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 방학에 나랑 아이들 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2달 정도 머물 것 같아요. 순간 핏기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려왔습니다. 방학. 단 2달. 그러나 그 2달은 지금의 제 삶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곧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잔을 내려놓고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얼굴과 아이들의 웃음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그리고 서영은 이 관계를 어떤 눈빛으로 지켜보게 될까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담배를 물고 멀리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무겁게 뛰었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귀국하면 저는 어떤 남편으로, 어떤 아버지로 서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도 제 옆을 채워준 서영을 잊은 척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안에서는 거센 소용돌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부른 관계. 그러나 현실은 이제 제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